자,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들에서 대해서 저번 시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더할 때는, 그러니까 곱하거나 나눌 때는 뭐 해라? 그거 하나만 기억해라. 뭐?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밖에 있는 애들은 밖에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해라. 그럼 더하거나 뺄 때는 뭘 기억해라? 뭐 어떻게 풀어라? 종류항 계산하듯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에만 앞에 개수처럼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로 생각해라. 절대 뭐는 불가능하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불가능한 계산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연습이 됐을 때 이제 남은 내용은 어디냐면 저기 제곱근을 어림한 값이라고 하는 그 37페이지 내용 제 5장입니다. 그 제곱근을 어림한 값.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거부터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소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소수라는 개념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는 개념이었던 거지, 그거를 그냥 하나의 십진법으로서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생겼을까요? 소수라고 하는 수의 체계는 왜 생겼어요? 이거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연수와 0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개념이 옛날 예적부터 있었다면 0이랑 음수라는 개념은 사실 기원전 한 300~400년 전부터 어느 정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0이라는 걸로 인정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던 그런 거를 지나서 분수라는 개념도 그때 이미 있었어요. 그죠? 사과 반쪽. 이런 느낌으로 해도. 근데 소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왜 있었을까요? 왜일까? 나도 이거 어디서 들었던 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내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내용인데, 너네들이 모를 테니까 얘기를 해주자면, 전쟁 때문에 소수가 생겼대요. 소수라는 거의 필요성. 그러니까 뭐냐면, 급박하게 어떤 특정한 수치를 측량하거나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수치가 뭐 4분의 1이요, 7분의 1이요, 11분의 1이요, 8분의 1이요. 그럼 그거를 막 하고 하나하나 통분하고 또 계산해서 뭐 어쩌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너무 이제 토학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를 떨다가 그럼 이거를 하나로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어떤 개념에 근사값 개념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소수로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 0. 얼마 혹은 1. 얼마 이런 값으로 정확하게 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값 같은 경우에도 유효 숫자라고 하는 그 숫자의 몇 개까지만 써먹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값들을 이용해서 표현 형태를 똑같이 붙여놓는다면, 선생님 소수 더하는 거 빼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쉬운데요 라고 하지만, 그 통분하는 과정을 거쳐서 더하고 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급박하게 시간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 소수라는 게 밝혀졌다라고 저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카더랍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수라는 개념 체계 자체가 생긴 게 알기로는 1000년이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그 무리수도 수의 개념으로서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면, 그 근처의 근사값, 비슷한 값들을 구한다면 대략적인 크기와 대략적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루트 2를 한번 볼까? 루트 2 말고요. 루트 5로 볼까? 루트 5라는 애는 어떻게, 대략적인 근사값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할 때 얘는 뭐 물론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숫자니까 뭐 2점 어쩌고가 되는 거는 알겠죠? 그러면은 그 루트 5에서 라는 애를 4 더하기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그 표현하는 방법 중에 아마 이게 뭐더라? 그 루트 4 더하기 4분의 1인가? 의 근사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고 들었어. 2분의 1인가? 라고 할 때 오차율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이거 제곱으로 나누는 거. 제곱으로 나누는 거. 요렇게.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보는 그런 걸로 이제 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5 정도 나오거든요. 실질적인 값은 어느 정도냐면 2.236입니다. 그래서 오차율 자체가 그 막 10%, 20%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비슷한 값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러면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뭘 했냐면 사람들이 직접 이걸 하나하나 한 겁니다. 루트 5를 제곱하면 2부터 3까지 2.2를 제곱하면 40.84 보다는 크고 루트 3을 제곱하면 2.3을 제곱하면 5.29 보다는 작고 그래서 이거를 근사값을 하나하나 다 직접 구해서 무슨 짓을 해놨냐면 이 루트 a라고 하는 값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을 가져요 라는 그 근사값, 그 비슷한 값을 어디에? 네, 제곱근 표에다가 적어서 나타내놨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여러분들 책 제일 뒤에. 보시면 세트가 어떤 세트가 있냐면 그 루트 a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 세트는 그 1.00에서부터 9.99까지 되는 거 몇 개? 1000개. 그 다음에 10.0부터 99.9까지 되는 거 1000개. 해서 총 2000개의 표를 이용해서 그 근사값을 정의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하면 돼? 그 표를 읽어서 내가 필요한 내용만 찾으면 되는 거죠. 찾는 법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단순해요. 예를 들어 내가 1.23의 루트를 씌운 이 값을 찾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제곱근 표상으로 세로줄에 있는 값 중에서 1.2라고 하는 값을 찾고 그 다음 가로줄에 있는 값에서 0, 1, 2, 3 해서 9까지 되어 있는 이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되어 그 끝자리를 보시면 1.23 루트 1.23의 근사값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죠? 1.10 109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표현 방법이 달라진 게 있어요. 이 교재가 업데이트가 안 된 구닥다리 교재라고 했잖아요. 공부 개정 때까지는 근사값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사값이라는 게 뭐냐면 졸라 멋있는 값 아니고요. 그게 뭐예요? 그 비슷한 근처에 있는 값을, 그러니까 예상한 값을, 그러니까 즉 대략적인 값을 얘기하고 거기에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거, 가장 앞에서 나오는 0이 아닌 숫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를 보통 써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방금 전에 1.1609라고 했으니까 대략 약 1.109라는 의미로 약이라는 표시를 썼는데 이게 09 개정 때 내용이라고 한다면 15 개정 때부터는 어떻게 쓰기 시작하냐면 그냥 1.23이라는 루트의 값은 1.109다라고 써요. 근사값인 걸 알고는 있는데 근사값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뭐라고? 근사값이 아니라 그냥 이 등호로 표현하자라고 퉁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차율 자체가 거의 0.01% 내외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값의 오차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과정 혹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그냥 그 값으로 치지 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근사값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옛날 교재랑 다르게.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2-1번 이그젬플이요. 38페이지 문제고요. 38페이지에 루트 10.03이라고 하는 값이 그럼 저 표에서 읽어보면 얼마라고요? 3.209. 그죠? 루트 13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 3.606. 그럼 3.5072 값을 가지는 값은 루트 12.3. 그럼 3.768이라는 값을 가지는 루트 14.2 이렇게 되는 거 정도 그냥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보다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자, 어떠한 수에 어떤 수가 있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n은 정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얘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A의 범위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A의 범위는 음수값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냥 말로 쓸게요. 얘가 정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얘가 소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수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소수 부분이요. 소수 부분의 성질이 뭐라고요? 0에서 1 사이예요. 마이너스로 넘어가지 않아요. 나 여기까지 얘기했다. 알았지? 자, 나 분명히 얘기했다. 자, 그러면 자 4.25라고 하는 애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로 나눴으면 정수 부분은 얼마? 4. 소수 부분은 얼마? 0.25죠. 그죠?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75라고 하는 애의 정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소수 부분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3에다가 0.75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75가 나와? 이거 빼야 되지 않아? 그럼 이거 음수 아니야? 그럼 이거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0.25라고 써야 돼요. 얘가 정수 부분이고 이게 소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요, 선생님. 이거 하나 구하는데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하나 더 도와드릴게요. 자, 규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x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일 때 이때의 정수 부분이 얼마고? n이고요. 소수 부분은
x 빼기 n입니다. 그냥 나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게 소수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은 어디라고요? 왼쪽이요. 수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왼쪽이요. 수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왼쪽 값이요. 자, 그럼 이 값은 어디에 걸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사이에 걸쳐 있으니까 왼쪽 값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이너스 3.75라고 하는 거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그 값이 뭐라고요? 소수 부분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값이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래? 아, 자꾸 부러져. 확인해 보자. 자, 루트 3인가?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와 어느 정수와 어느 정수 사이에 있는 값이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 1이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자기 자신에서 그냥 정수 부분 빼면 답이죠. 뭘 0.5 하고 있어. 멍청아. 너 루트 3이라는 값이 소수로 치면 얼만데? 하나 얘기 드리자면 루트 3의 근사값은 1.73이라는 제곱근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치자라는 거지 이게 정확한 값이에요? 그럼 너 죽을 때까지 0.73 뭐 이거 할 거야? 나 분명 얘기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 빼기 정수 부분.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래? 루트 15라고 하는 애는 정수 부분이 어떻게 돼? 하면은 뭐와 뭐 사이니까? 그쵸. 제곱수로 생각하면 돼요. 9와 16 사이니까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 즉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정수 부분이 3이에요. 그럼 소수 부분은 얼마가 돼요? 루트 15 빼기 3.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다음 또 하나 볼까?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의 값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일까? 이거 헷갈리면 이것도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세요. 루트 2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야? 1부터 2 사이야. 근데 여기보다 하나 크니까 얘는 5부터 뭐 사이야? 2부터 3 사이야.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 그치? 루트 2 플러스 1에서 이만큼을 뺀 값인 얼마?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 요 4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어. 이번엔 뭐부터? 마이너스 루트 7부터 보자. 마이너스 루트 7은 어디와 어디 사이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값이지. 그러니까 얼마를 더해주면? 그러면 어디부터? 1부터 2까지의 값이 돼서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소수 부분은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루트 7에서 1을 빼준 값인? 그냥 이게 소수 부분이 되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니네 문제 풀다가 이기호에 대해서 본 적 있니? 이거는 옛날 옛적, 먼 옛날에 내가 교복 입고 다닐 시절에 내가 교복 입고 다니는 시절에는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었냐면 진법이라는 내용도 실제로 교과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2진법, 5진법, 10진법, 12진법, 16진법 이거
교과 과정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그다음 그건 정보 시간에 배우는 거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1011 이진법 이런 식으로. 아니면 4320이라고 하는 오진법 수. 진법의 수. 그럼 이게 이제 2의 세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뭐 11, 뭐 이런 거. 얘는 뭐 125 곱하기 4 더하기 25 곱하기 3 더하기 뭐 5 곱하기 2. 이거 계산. 네.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두 번째는 가우스 기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우스 기호라는 명칭 자체도 사라졌고 교과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얘를 뭐라고 배우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요거 값을 이용해서 뭘 구해라.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말한다. 그럼 가끔 변칙적으로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런 문제요. 그럼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우스 x는 요거는 x보다 뭐 작지 않은 최소의 정수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걸 아예 정의를 해줘야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유형의 것 중에서 얘를 부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우스 기호라고 해요. 가우스 아저씨가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뭘 말할까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얘는 뭘까? 이거예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즉 한마디로 뭐예요? x의 정수 부분이 뭐가 된다고? 네, 가우스 기호. 그럼 소수 부분은 뭐가 돼요? x 빼기 x, 가우스 x.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언제요? 공통수학 2에서요. 공수 2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 솔직히 이건 문제에서 해설이 나와요. 이 멘트는 모든 문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옛날 옛적 먼 옛날에 내가 심지어 교복 입기도 전 시절인 초등학교 시절에 원주율이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배웠냐면 3.14야 하고 콕 집어서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만 나오고 그 3.14라는 값을 안 줬습니다. 그럼 뭐해? 그냥 그 값에다가 다 3.14, 3.14, 3.14, 3.14라는 숫자를 외워서 써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게? 원주율이라고 하는 값은 대략적으로 요로 3.14, 1592, 65, 35, 79, 89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값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의 값을 원주율이라 한다 라고 나오면서 아예 원주율의 정의를 그러니까 값을 정확하게 안 정해주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다음 중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원주율 3. 다음 중 원의 둘레를 구하여라. 원주율 7분의 22. 다음 중 원의 뭐 넓이를 구하여라. 뭐 원주율 3.1.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문제로 바뀌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의해주는 그런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제 12-1번. 예제 12-1번 같은 경우에는 저 근사값을 이용해서 저 제곱근 표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어림한 값을 구하래요. 내가 딴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구나. 괜찮아. 어차피 지루한 것보다 낫지. 그러면 루트 3분의 6 더하기 루트 2분의 8 빼기 루트 3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6이라고 하는 값을 이거를 만약에 유리화 안 하고 그냥 대입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6 나누기 1.732 더하기 1.414분의 8 빼기 1.732 더하기 여기 1.414 곱하기 1.732 이 짓거리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지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유리화를 해야 되죠? 요거 유리화하시면 얼마? 2루트 3 더하기 4루트 2 빼기 분배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2 계산하시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라서 1.732 더하기 1.414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인 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규칙, 10계명 같은 느낌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대입은 제일 마지막에. 대입은 언제? 대입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라고 할 때 그 값을 대입한다. 언제? 최후에. 가장 마지막에 값을 대입합니다. 항상 마지막에. 계산을 하고 간단하게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값을 대입해요. 이거는 중학교 과정을 넘어가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항상 언제나 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맞죠? 계속 가죠. 예제 12-1번은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얼마지? 3.146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예제 12-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3.2의 정수 부분을 A 3 루트 2라고 하는 애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럼 얘는 헷갈리시면 천천히 가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애의 범위부터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얼마? 3 더하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어디부터 어디 사이? 1부터 2까지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수 부분은 얼마? A가 정수 부분이니까 정수 부분은 1. 소수 부분이 B니까 B는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 값을 직접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6 곱하기 1에다가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 계산하면 루트 6 2루트 3 루트 6 답을 구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 계속 기억하세요. 요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왼쪽 거다, 왼쪽 거다, 왼쪽 거다, 왼쪽 거다. 그 왼쪽 거를 이용해서 구하기 위한 방법.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무리수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변형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주. 그러면 그 생각은 혹시 그건 없나? 지금 제곱근 표라고 되어 있는 그 제곱근 표가요. 세트가 1.00부터 9.99까지가 한 세트라고 했고 10.0부터 99.9까지가 한 세트라고 했어요. 즉 유효 숫자 3자리에 있는 값에 루트를 씌워서 그 근사값인 유효 숫자 4자리 값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 만약에 내가 100보다 큰 12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제곱근표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 아니요. 이런 값이 나왔을 때 루트 1.23이라는 값이 아까 얘기했잖아. 1.109라며.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얼마나 차이나 하게? 몇 배 차이나 하게? 네, 그러면 이거 루트 1.23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루트 1.23 곱하기 10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11.09 하면 안 되나? 유효 숫자 4자리. 돼, 안 돼? 되죠? 그럼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루트 5라고 하는 값이 대략 2.236이에요. 루트 5, 10이라고 하는 값이 7.071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제곱근표 보면 이게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외웠어요. 니네들한테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루트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돼? 루트 5에다가 루트 100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는 값인 22.36 나오죠. 그럼 루트 5000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할까? 50에다가 루트 50에다가 10을 곱해주는 값인 70.71 나오죠. 그럼 이어서 루트 5만은 그럼 어떻게 똑같이? 루트 5에다가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23.6 요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루트 0.5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할까? 오, 센스가 되게 좋단 말이야.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저 인간이 열심히만 하면 참 바랄 게 없는데. 자, 루트 50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루트 100분의 1이에요. 왜 10분의 1 안 하고? 왜 루트 5 곱하기 루트 10분의 1 안 하고 왜 위의 식으로 가요? 아래랑 위에랑 차이가 뭔데? 100분의 루트 100단위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루트 밖으로 꺼낼 수 있죠. 그죠? 얘는 루트 50 곱하기 10분의 1이라는 숫자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글쎄. 그럼 루트 10이라고 하는 값도 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루트 10이라고 하는 값은 대략적으로 3.0 어쩌고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0.7071이라고 하는 값, 근사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루트 0.0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요? 또 100단위로 루트 5에다가 100분의 1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1 해주는 값이 0.223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10분의 1은 그러니까 100분의 1 또는 얼마? 100, 루트 100이라고 하는 거를 루트 안에서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루트 500이 얼마야? 223.6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 루트 5가 2.236이니까 거기다 100 곱하면 223.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여기다가 루트 100을 곱하니까 22.36이 나와야 되는데 루트 100이라고 생각을 해놓고서 루트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루트 5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니까 223.6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요? 하던데? 되게 흔하게 하던데?
그래서 뭘 해라? 제곱수 꺼내는 것처럼, 즉 제곱근표에 없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근표에 없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라? 뭘 이용해요? 이거 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루트 20은 얼마게? 힌트 이거요. 뭘 했어요? 루트 5에다가 4를 곱했죠. 그죠? 그러면 얘는요? 뭘 해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요거 제곱수를 꺼내는 걸 생각하라고. 제곱수를 꺼낼 준비를 하시면 결국에는 2분의 1이라는 루트와 얼마야? 10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0.5 또는 10분의 5로 생각했을 때 걔를 제곱수로 더 꺼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값을 바꿔주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난이도냐면 요거까지는 중간 난이도로 쳐요. 이게 그 처음에 그냥 제곱근표 읽어서 그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기초 난이도로 보고요. 요렇게 바뀌면은 이게 중간 난이도 정도. 요 정도 난이도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선생님, 별거 있나요? 근데 진짜 정말, 루트 2.3을 뿅뿅뿅뿅 해서 알려주고, 루트 23을 뿅뿅뿅뿅 해서 알려준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얼마를 곱할까나, 저기, 얼마라고 해야지? 200, 이런 거 구하래요. 네, 그 9라는 걸 찾기 전까지는 못 푸는 거죠. 저 23이라고 하는, 요 2.3이라고 하는 애와 숫자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9 곱하기 23이라는 거를 쓸 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상 난이도 정도로 난이도 배치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유형, 그러니까 니네 다운 테스트에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안 나올 텐데, 실제로 내신 대비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이런 문제들 나오면 여기서 초반에 엄청 많이 틀립니다. 한번 이렇게 보자면서. 네, 근데 요걸 생각해서 주어진 루트 b의 값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을 바꿔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거는 너네가 해보시고요. 저 뒤로 넘어갈게요. 예제 13번. 예제 1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몇 개씩? 0을 2개씩 0을 2개씩 떼거나 붙이거나를 생각한다면 1번은 2.3과 관련된 수야? 23과 관련된 수야? 네, 이런 식으로만 먼저 보는 거를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먼저 2.3이랑 관련된 수
그러니까 답은 맞아 틀려 15.17? 거봐, 쟤 틀린다니까. 내가 방금 전에 쟤 틀린다 그랬잖아. 내가 방금 전에 분명 이 실수 내가 한다 그랬지? 너 151.7이라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1번 보기 루트 230. 뭔 또 아래 거 핑계는. 자, 그럼 두 번째 2번은요. 네, 루트 23에다가 루트 100을 곱해준 숫자니까 47.96 맞습니다. 3번은요. 맞아요. 2.3이라는 숫자에다가 루트 만을 곱한 겁니다. 100이니까. 네. 그럼 4번은? 그쵸. 원래 뭐로 해야 돼요? 루트 23이라는 숫자에다가 루트 100분의 1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23이라는 숫자, 그 4.796이라는 숫자 배열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 1.157이라는 숫자 배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념이 끝났습니다. 이게 제곱근 끝입니다. 내신 대비해서도 심지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좀 더 임팩트 있게 다룰지언정 너네들한테 알려줄 만한 내용들은 네, 여기서 일단 끝났습니다. 굉장히 여유있게 천천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았네요. 남는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나요? 유제 6문제. 안 풀었던 문제, 유제 6문제부터 먼저 채우시고요. 그 유제를 다 채우셨으면 뒤에 39페이지에서부터 제곱근 표와 관련된 문제를 B단계에 다 푸시고요. 그렇게까지 다 풀었으면 앞에 있는 거, 오답 남은 거 고치시면 되고요. 자, 순서 우선순위 먼저 다시 잡아드려요. 첫 번째 뭐 하라고? 네, 첫 번째는 유제를 푸세요. 유제. 두 번째는 어디까지? 그 몇 번이죠, 문제가? 67번부터 B1에 대한 67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문제, 41페이지까지. 그러니까 몇 번이야? 71번까지. 7, 8, 9, 10. 11, 12. 72번까지. 총 12문제입니다. 요거부터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오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RPM 푸시면 돼요. 숙제는 뭐 나간다고요? RPM 숙제로 나갈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고요. 지금 하실 겁니다. 숙제가 아니라 지금 할 일입니다. 촬영은 여기서 일단 자를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